동창 모임의 배신. 1장. 반가운 재회. 고등학교 동창 모임 초대장을 받았을 때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상태였거든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면 반가울까 아니면 어색함만 남을까. 집을 나서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즐기면 돼. 스스로 다독였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불안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 오랜 친구들의 얼굴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내가 여기 나오다니. 웃음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가 퍼졌지만 저는 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우. 군대 시절 매번 편지를 보내주고 사업 초기에는 작은 도움도 아끼지 않았던 가장 친한 친구. 그를 보는 순간 오랜 시간의 벽이 눈앞에서 허물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우가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의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세월의 흔적과 함께 뭔가 말 못할 이야기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정우야. 저도 반가움과 묘한 긴장감을 섞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추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같이 운동장에서 뛰놀던 시절, 밤새 장난치던 기억,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던 순간들. 그래, 그때 우리가 친구였지. 모임이 시작되고 술잔이 오가며 옛날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습니다. 정우가 제게 조금 더 오래 시선을 머물고 말투가 자연스럽지 않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설마 내가 오랜만에 만났다고 마음을 이용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부정했습니다. 정우는 친구야. 믿어야지.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 복잡한 감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반가움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우, 진짜 힘든 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친구를 믿고 싶은 마음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바람 소리가 귀에 스며왔습니다. 정우, 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래된 우정과 믿음을 시험하는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동창 모임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2장. 조심스러운 접근. 며칠 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오랜만이네. 이번 주에 시간 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 반가움이 묻어 있었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계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또 무슨 일일까?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친구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난 모임에서 느낀 미묘한 긴장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정우는 밝게 웃었지만 눈빛 한켠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조급함이 비쳤습니다. 그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조심스레 꺼내며 말했습니다. 형,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있는데 너만 믿고 보여주고 싶어. 같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살짝 이야기되긴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우야,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머릿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반응을 기다리듯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 그냥 의견만 듣고 싶어서 그래. 내 경험이 필요했어.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신뢰를 요청하는 듯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를 믿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경계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믿어도 될까 아니면 내가 다시 속는 걸까?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정호야, 아직 내 자금은 손대기 힘들어. 미안하다. 그는 잠시 얼굴을 굳혔지만 곧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알지, 형. 그냥 조언만 듣고 싶었어. 내 경험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친구라면 믿어야 하지만 마음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카페를 나서는 길 마음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호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 불안감은 잠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심스러운 만남이 곧 제 삶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3장. 첫 번째 돈과 불안. 며칠 후 정호는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고 손에는 봉투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 이번 기회는 진짜야. 믿고 같이 해보면 분명 수익이 날 거야.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첫 만남 때 느꼈던 미묘한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정호 혹시 이번에도. 불안과 의심이 마음속을 휘젓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친구를 믿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구를 도와주는 게 맞겠지.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움켜쥔 정호의 눈빛에는 감사와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 정말 고맙다.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걸 보며 저는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주는 순간 마음속 불안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투자로 쓰이는 걸까, 친구라서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좋은 의도와 불안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을 거듭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자주 연락하며 투자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형, 이번 달 안에 큰 수익이 날 것 같아. 말은 밝고 자신감 넘쳤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호 왜 이렇게 조급하게 접근하지? 친구라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경계심과 믿음이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안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 정말 친구가 맞는 걸까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제 삶과 재산을 위협할 사건의 서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4장. 끝없는 요구. 첫 번째 돈을 건넨 뒤 몇 주가 지나자 정호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번엔 정말 좋은 기회야. 조금만 더 투자하면 확실히 수익이 날 거야.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호야, 이번에도 믿어야 할까 아니면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걸까? 첫 번째 돈을 준 후에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표정과 목소리에는 친구를 믿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결국 저는 다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2천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넨 순간 정호의 손은 살짝 떨렸고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킬게. 그의 말에 잠시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를 믿는 걸까 아니면. 그 후 정호는 점점 더 빈번하게 연락하며 투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형,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말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약속은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호 왜 이렇게 조급할까? 친구라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걸까?
그 의문은 단순한 불신을 넘어 제 마음을 점점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단순한 친구가 아니다. 나를 노리는 무언가가 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경계심이 동시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이 점점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5장. 배신의 발견. 며칠 뒤 정호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은 미루고 메시지는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쪽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정호 혹시? 불안은 어느새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주변을 관찰하고 필요한 정보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지인들에게도 살짝 문의하며 정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통장, 계약서 모두 제 이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친구라던 사람이. 그는 저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이건 내가. 말이 끊기고 눈빛에는 미묘한 초조함과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제 재산과 신뢰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 그동안의 친근한 미소와 간절한 부탁들이 모두 계획된 연극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차가운 냉정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욕심과 배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호, 넌 정말 내 친구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다. 불안과 분노 그리고 복수에 대한 결심이 뒤섞인 채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드러낸 진짜 얼굴을 이제는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6장. 복수의 시작. 정호의 배신을 확인한 후 저는 잠시 멍하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가슴은 분노로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냉정함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나도 무너진다. 침착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통화 기록, 계약서, 송금, 내역, 주변 지인들의 증언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며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속 한쪽에서는 설렘과 쾌감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내가 움직일 차례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정호가 제 불안을 감지하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은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전화통화, 메시지 기록, 그의 주변 상황까지 세밀하게 체크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가 예전처럼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 이번에는 정말 큰 기회야. 믿고 같이 해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과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호야,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는 너의 행동으로 알 수 있겠지.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순간 멈추었습니다. 눈빛에는 미묘한 불안이 스며 있었고 저는 그 작은 변화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게임이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복수의 단계가 될 것이다. 그 후 저는 정호의 주변 인물들과도 조금씩 접촉을 늘리며 그의 숨겨진 행적과 계획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치밀하게 움직여도 제 냉정한 관찰과 증거 수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속으로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두려움을 느낄 차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호야, 이제 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거야. 끝까지 반드시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복수의 불씨는 이미 타올랐고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욕심과 배신, 이제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순간만 남았습니다. 7장. 첫 심리 싸움. 며칠 후 저는 정호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치밀하게 계산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이 중요하다. 그의 심리를 흔들어야 한다. 정호는 처음에는 여느 때처럼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형, 요즘 잘 지내지? 내가 말했던 투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의 웃음 속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호, 내가 내 돈을 이용했다는 사실 다 증거로 가지고 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며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고 목소리에서는 당황과 공포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냉정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돌려주고 사과하든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지든가.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략이 완전히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정호는 잠시 말을 잃고 머뭇거렸습니다. 형, 하지만 그때 상황이. 그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의 공포를 이용하겠다. 카페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정호의 숨소리, 시선의 떨림, 작은 손짓 하나까지 제 심리 싸움의 장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의 약점을 지적하며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백하고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치밀한 첫 심리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이전처럼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긴장된 태도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복수의 첫 단계, 심리 싸움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호의 마음속 불안과 초조함은 이미 저의 계획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8장. 숨바꼭질. 정호의 표정은 날마다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점점 불안이 스며들고 몸짓과 말투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계산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정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화 통화, 메시지 기록,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을 파악하는 단서였습니다. 정호, 넌 도망쳐도 소용없다. 내가 이미 너를 꿰뚫고 있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저는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마치 제 심리를 테스트하듯 일부러 어설픈 행동을 보였습니다. 형, 그거 진짜 믿는 거야? 짧은 질문 속에는 경계와 도발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증거일 뿐이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과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전의 장이라는 것을. 정호가 아무리 교묘하게 움직여도 저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호, 이제는 내가 숨을 곳이 없다. 모든 선택은 내가 만든 거야. 나는 단지 관찰하고 있을 뿐. 심리적 긴장은 점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숨바꼭질 속에서 그의 불안과 초조함이 제 마음속에 묘한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몰래 계획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만 남았다. 정우가 스스로 무너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복수의 숨바꼭질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저는 차분하게 다음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우의 마음속 공포가 점점 커질수록 저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9장. 진실의 폭로.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정우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을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드러낼 차례다.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말끝에는 여전히 변명과 속임수가 섞여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통화 기록 모든 증거가 그의 배신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호, 이게 내가 숨기려던 진실이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손을 떨며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 진짜. 말이 끊기고 눈에서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내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고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았다.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은 내 욕심과 배신,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말을 마치자 카페 안공기는 묘하게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시선은 땅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줄기 카타르시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배신과 거짓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기록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배신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호야, 너를 믿었던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진실은 숨길 수 없고 배신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그날 밤 마음속 깊이 차분하지만 강렬한 만족감이 남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며 저는 복수의 여정을 한 걸음 완전히 마쳤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남은 심리적 후폭풍과 그의 책임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10장. 정의와 해방.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정호는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히 그의 배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주변 증언과 기록까지 제 편에 있었습니다.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힘을 잃었고 얼굴에는 참회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긴장을 내려놓고 차분히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과 분노가 드디어 정의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밖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거리에서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가슴 한쪽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이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맞서 싸우며 제가 지켜야 했던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정의, 그리고 제 자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숨긴 욕심과 배신은 결국 드러났고 나는 자유로워졌다. 그 순간 지난날의 긴장과 불안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 여정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믿음과 신뢰는 소중하지만 동시에 경계심과 자기 보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도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남아있던 불안과 분노 대신 평온과 자유가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배신과 심리적 긴장은 끝났고 저는 마침내 정의와 해방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 시간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사라지며 삶에 다시금 희망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